여행 계획을 짜는 분들께 이것만은 정말 말리고 싶다 싶은 것이 한국식 여행을 하고 싶어 하면서 겨울에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하는 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여행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융프라우, 체르마트. 융프라우 가봤더니 별로더라 그런 얘기 은근히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두 곳을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든 진짜 매력은 빙하입니다. 빙하. 문제는 이 빙하 여름에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의 빙하는 해발 4,000m 이상 고도가 매우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가을부터 봄까지는 이 신비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냥 눈에 다 덮여 있어요. 설경을 좋아하신다면 해발 2,000m 이상 지역은 겨울에는 항상 눈에 덮여서 하얗게 빛나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경은 물가 비싼 스위스까지 힘들게 여행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는 풍경이다 보니 이것 보러 스위스를? 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난 거기 빙하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생각하는 스위스는 초록초록한 언덕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고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옆에는 반지 제왕에 나오는 리벤델처럼 절벽에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고 그런 모습인데요. 싶다면 그런 풍경도 겨울에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날씨가 문제입니다. 강수량으로만 따지면 비는 여름에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여름엔 비가 오더라도 소나기처럼 후두둑 내리고 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겨울엔 구름이 짙게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겨울에 갔는데 날씨 좋았다던데요. 당연히 겨울에도 맑은 날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같은 메테오 스위스의 웹사이트나 핸드폰 앱에서 지역 날씨를 클릭하면 하단 부분에 그 지역의 20년치 평균 기온 월간 강수량 일조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연중 내내 비슷하지만 일조 시간 평균은 여름인 7, 8월이 11월, 12월보다 거의 2배 깁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해가 짧고 해의 각도가 낮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 자체가 짧으면 여름처럼 여러 곳을 다니며 충분히 즐기기가 어렵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만 되어도 산 그림자 때문에 골짜기 지역은 어둑어둑해지고 자연 풍광은 햇빛이 쨍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북향 골짜기 지역의 경우 겨우내 하루 종일 빛이 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위스의 산간 지역은 겨울이 비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4월 부활절 휴가 기간까지는 알프스의 스키 시즌입니다. 한국인들은 여름철에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을 좋아하지만 스위스인들이나 다른 서양인들에게는 알프스 스키 여행의 인기가 대단하다 보니 스위스의 산간 마을에 겨울 기간 동안 일주일 미만의 단기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로 임대해주는 곳의 가격대가 낮지도 않습니다. 취리히나 루체른 같은 도심 지역이나 인터라켄처럼 산 아래에 있지만 스키장까지 가려면 몇십 분은 더 이동해야 하는 곳은 여름보다는 숙박비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도시 지역의 겨울 날씨입니다. 저지대 도심은 겨울에 숙박비는 싸지만 안타깝게도 구름과 안개가 잦습니다. 저지대 호수 옆에 위치한 루체른 지역의 평균 일조량을 해발 4,158m인 융프라우 지역과 비교해보면 루체른의 11월부터 1월까지의 일조량이 산간 지역인 융프라우 지역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겨울에는 유람선도 운행을 안 하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집니다. 해 뜨는 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로 늘 흐린 것도 아니고 해마다 날씨는 다르지만 여름에 비해서는 맑고 쨍할 확률이 낮습니다. 왜 겨울 스위스 여행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지 아시겠죠? 하지만 나는 겨울이 좋다, 윈터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면 다음 편을 참고해주세요.